현실 고등부에서 990반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유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숭실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요번에 중간고사 공법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시험이 어떠했고 앞으로 어떨 것 같고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말고사는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거 좀 이야기하고 이번 시험에서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한 3개 정도만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 아마도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근데 시험을 출제하신 선생님 입장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쉽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차이가 뭔지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특강 중요하다고 해서 되게 많이 풀었는데 교과서도 이제 학교 기본 교재니까 많이 풀었겠지 했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수능특강 문제가 5개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거의 변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수능특강 문제를 진짜로 내가 양심적으로 알고 풀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만 나왔고 교과서 문장도 사실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중단원의 맨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나왔지, 서술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고1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대다수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수능특강 5개랑 교과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다 보니까 좀 낯선 문제들이 많았다. 그 낯선 문제들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쉬웠거든. 근데 학생 입장에서 봤으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중위권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느낄 거고, 상위권 친구들은 괜찮은데? 쉬운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의 역사. 우리가 이제 고2 때까지만 생각을 해볼까? 고2 때는 학교에서 이제 올림푸스 하고 수능 기출 프린트 하고 교과서 요거에 거의 한 5개 이런 비율로 이제 시험 출제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수능 기출 프린트가 엄청나게 어려웠고 올림푸스 레벨 3 문제, 대단원에 있는 레벨 3 문제도 사실 어렵잖아. 그 어려운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되는데 사실 숫자도 안 바꿔서 내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숫자는 조금 바꿔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값만 바꾸는 이런 식의 시험 출제였다면 이번에는 수능특강에서도 내가 5개 정도 출제됐다고 했지만 그 5개의 문제에서 수능특강 레벨 3 문제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 유제가 아니지. 예제 문제랑 레벨 3 문제 한 3개 레벨 2 문제가 3개 나왔던 것 같거든? 그러면 시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지. 이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수능특강 레벨 3 문제를 어떻게든 고2 때는 못하더라도 답을 외워가는 식으로라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다. 너무 어려운 거 똑같이 낼 바에 내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가 공부해보지 않았던 좀 색다른 표현의 문제들을 출제해서 점수 배분을 맞추겠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 그런 게 좀 바뀌었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식 1단계는 일단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라고 하면 어떤 특정 문제집은 아니라 그냥 뭐든지 상관없어. 그냥 내신 유형 문제집 있잖아. 셈도 있고 알케인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너지도 있고 요거까지는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며, 또 기본기로 얘기를 좀 하게, 이게 좀 되게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수원이 이번 시험범위에 대해서는 수원에 대한 기본기가 좀 있어야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수원에 대한 기본기가 좀 필요했었어. 오히려 미적분 내용은 알지만 시그마라든지 그런 식을 다루지 잘 못했다면 이번 시험은 어려웠을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 목표만 기말고사잖아? 기말고사 생각해보자. 기말고사는 시험법이 다 알지. 기말고사는 무슨 기본기가 중요하겠어. 수트에 대한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유형 문제집 같은 거 하나 기본 문제집으로 기본에 대한 게 충실했어야 된다 하고, 두 번째는 역시나 수능특강이 중요하겠지? 수능특강이 중요한데 오히려 레벨 3 어려운 문제 달달달달 하는 것보다는 레벨 2까지, 레벨 1은 출제가 안 됐고 레벨 2랑 예제 문제 이것들을 이제 완벽히 좀 알아서 이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그래도 수능특강은 하고, 세 번째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대비를 하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거를 이제 빼먹을 수가 없거든. 내가 말하는 모의고사 기출이라는 건 뭐 전부 모든 모의고사 괜찮은데 우리가 미적분이 이제 20번부터 30번까지 출제가 되잖아. 앞번호 때는 사실 이런 문제집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제외하고 우리가 처음 보면 풀기 좀 힘들 만한 28번, 29번, 30번 요 정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 시험들이 있는데 요번 중간고사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 요 정도 되는 난이도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어. 그런데도 아마 이번 시험은 확률이 좀 낮아질 것 같아. 기본기가 안 돼 있던 친구들도 좀 많았을 것 같고 해서 기말에도 선생님들 입장을 생각해보자. 나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낸 것 같은데 아이들 점수가 2학년 때보다 좀 못하네 라는 생각 하실 것 같거든. 그러면 이걸 추가하실까? 나는 아마 안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시까지 생각을 한다면, 폭넓은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실 하는 게 맞긴 하지. 하는 게 맞긴 하지. 근데 여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 기본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고 푸는 게 최우선인 시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문제는 7번이에요. 7번. 이것도 기본 문제야. 내가 얘기했던 기본 문제야. 내가 할 풀이의 문제들은 수능특강 문제는 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많이 공부했어 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 봤을 낯선 문제들만 좀 풀이를 할게요. 7번은 얘도 웬만한 문제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처음 보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풀이를 해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대한 베이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잔뜩 쌓여있는 수들을 전부 다 더한대. 근데 얘가 무한히 나열이 됐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급수를 계산하는 거겠지? 급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규칙으로 잡아야 되지? 일단 그냥 일반항만 세워서 이 한 줄씩 연산하면 이게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줄게. 우리가 수 1을 할 때 시가만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다면 이중 방향으로 식을 세우는 게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첫 번째 대각선에 들어갈 수들을 전부 다 더해서 S1이다라고 표현을 해줄게. S1의 값은 야는 여기서도 쓴다. 3 더하고 0.3 더하고 0.03 더하고 끝까지 더하면 되겠지? 무한대까지 더하면 되겠지? 이거 뭐야? 너는 등비 급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첫 항은 3이고요. 공비값이 10분의 1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여기다 10분의 1을 쓰고요. 연산 마무리할게요. 위아래 10을 곱해주면 9분의 30이고 나눗셈을 해주면 여기까지 쓰면 되지. 한번 봐보자. 이제 한 줄 더해서 한 줄.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쪽으로 계속 무한히 더하는 값을 S2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하면 너는 내가 더해야 될 값을 써보자. 0.3에 0.03에 0.003 이렇게 또 무한히 더했겠지? 얘도 차탕 확인할 수 있고 공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등비급수 공식을 쓰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더해볼까? 0.3 더하니까 3 더하니까 3. 이거 무한 소수구나. 무한 소수로 너를 바로 연산을 한다면 9분의 수납만이 하나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지. 이거 해도 괜찮아.
그럼 너는 3분의 1이에요. 정리해볼게. 여기까지를 더한 게 3분의 10이었고요. 두 번째 줄을 다 더한 여기가 3분의 1이래요. 하나만 더 해볼까? 이쪽 줄 싹 다 더 해볼까? S3이라고 하고 조금 빨리 갈게요. 덧셈을 미리 시키면 0.03333 이렇게 갔겠지? 그럼 너 연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90분의 9를 쓰면 되지? 9를 써서 약분하면 9로 약분을 해야지. 9하고 미안해요. 뭐 큰일 날 뻔했네. 3으로 약분해서 여기까지 쓰면 되나? 3 나눴잖아. 왜 이러냐? 3을 나눴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됐다. 하면은 세 번째 줄을 다 했더니 30분의 1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 쓰는 얘네가 또 무한히 더해질 거 아니야? 하면은 여기서 넘어갈 때 10분의 1, 10분의 1씩 곱해지고 있으니까 그 합들을 다시 더하려고 봤더니 얘도 등비급수네. 최종 답 구하러 갑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할 거니까 첫 항은 3분의 10이고요. 공비는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위아래 10 곱해서 연산해주면 9분의 3분의 100 위아래 3 번분수 연산 마무리할게요. 27분의 100이야. 얘들 이거 잘 못 봤던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아마도 수1에서 이런 시그마 만들어서 더하기 하는 이런 거를 조금 깊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어떻게 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해서 기본기가 조금 중요했던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12번인데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풀법은 두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는 이제 상악함수 합성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고 아니면 치환 이용해서 요게 사인이 하나, 코사인이 하나 아마도 치환하면 2차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2차식의 형태에서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만들어질 테니 범위 유의에서 꼭지점 찍어서 그 값 찾으면 되겠다. 이게 이제 큰 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 일단은 fx 쓰고요. 식변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냐면 이 녀석이 불편해. 이거를 덧셈 정리로 다 뿌려버리면 얘랑 연산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 해서 얘를 바꿀 거야. 얘를 치환을 할 거야. 하면은 우리 수1에서 삼각 방부등식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된 거 치환시켜서 푸는 걸 많이 해봤잖아. 근데 얘도 익숙하지 않은데 수1에 대한 기본기가 튼튼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의 문제가 모의고사 30번만큼 어렵냐? 그건 절대 아니지. 해서 이번에도 역시 기본기를 강조하며 문제 풀이 이어갈게요. 이거 뭘로 놓을까? 라지 x로 치환하겠습니다. 라지 x 치환해놓고 씩 써볼게요. 그럼 2배 코사인에 라지 x로 바꿨고요. 여기를 치환을 할 거거든? 치환할 거든 이렇게 가보자. 상함수가 지금 2개 곱하기니까 불편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거 2개는 2를 곱하고 2를 나눠도 괜찮지. 여기까지 썼는데 못 알아보면 우리 공부하지 많이 부족한 거야. 얘를 바꿀게. 뭘로 바꿀까? 2분의 1을 남겨놨고요. 노란색 부분이 사인 2x까지로 바꾸면 되겠지? 하면 상함수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걸 치환해서 쓰기로 했으니까 이 소문자를 대문자 x로 바꾸겠습니다. 조금 친절하게 봤으면 이 양식을 2배 할게. 2x가 이 라지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면서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디였어? 이 라지 x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보는 순간 조금 반가워지지 않니? 여기에 각변환을 시켜서 이걸 코사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2배의 코사인 라지 x 그대로 두고요.
2분의 1 남은 상태에서 각변한 해요. 코사인의 라지 우와 EX 써야 되지? 라지 EX가 있어요. 하면 함수가 한 가지로 맞춰졌는데 값이 조금 다르니까 요거 다시 덧셈 정리로 쪼갤게. 꼬꼬마 싸싸로 덧셈 정리 하겠습니다. 앞에는 그대로 두고 2분의 1 묶어놓고 얘는 코사인 x의 제곱 빼기 사인의 제곱 x로 바뀌었으며 나는 아까 전에 나의 처음 진행 방향이 뭐였어? 2차 함수 만들어서 꼭지점 찍고 싶다 였잖아. 이거 밖으로 갈까? 얘가 필요 없으니까 사인 제곱은 1만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을 테니 이거 바꿔서 쓸게요. 이게 쏙 들어가서 2분의 1 요거 먼저 쓰는 중이야. 2의 코사인 제곱 x가 됐고요. 여기에 남아있던 1은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플러스 2 코사인 x까지 하고 이번에 코사인 라지 x 번거로우니까 라지 c로 치환해서 쓸게요. 하면 전개한다. c 제곱 요거 먼저 쓸게. 2의 c 뒤에서 전개할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가 지금 fx예요. 하면 2차식으로 만들었다. 꼭지점 찍어볼까? c 플러스 1에다가 전체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1 생길 테니까 여기까지 써주면 되고 하면은 이 c는 코사인이야, 그치? 근데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못 쓰는데 이게 최소값이 나오겠지? 베타는 찾았어요. 여기까지 하면 x에 뭐 넣었어야 최소였을까? x에 이게 0 되게 만들었어야 되잖아. 따라서 코사인 라지 x가 이거였을 때 최소가 발생했습니다. 하면 코사인 그래프 간단히 생각해서 마이너스 1 찍어주려면 라지 x의 자리에 파이가 들어가면 되네요. 근데 나는 라지 x 찾는 게 아니라 스몰 x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치환을 풀자. 여기 치환 다시 풀어주면 스몰 x 빼기 4분의 파이가 파이였으니까 스몰 x가 4분의 5파이였을 때 꼭지점이 찍히네요. 그 스몰 x의 값을 알파라고 하라 했으니 알파 값도 구했습니다. 하고 뭐였지? 알파랑 베타를 곱했으니까 8분의 마이너스 15파이 답은 넘어갈게요.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고 마지막은 그래 도형 문제 하나 풀어봐야겠지? 사실 우리가 이제 수시고 기출 문제 같은 걸 좀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도형 문제가 많이 쉽게 나온 것 같아. 해서 아까 얘기한 어떤 거에 다시 반복 모의고사 30번, 29번 같은 너무 고난도에 쩔쩔 매는 것도 의미 있는 공부지만 우리가 얼마 안 남은 기말고사를 대비한 입장에서는 역시나 기본기를 충실해야 되고 미적분을 공부하다가 수원 수투 내용을 모르는 걸 만났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거기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대요. 글을 열심히 읽어주면 되는데 이제 또 이런 거는 미적분에서 읽어야겠지. 평행한 조건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평행 조건 항상 미적하고 A부터 B랑 누구야? 평행한 지선이 A, B랑 만나는 두 점. 요거 지금 얘가 이렇게 평행하고 있대요. 해놓고 나머지는 점에 대한 이름을 소개해 준 거고 QAB라고 하는 여기를 세타라고 놨습니다. 그래 놓고 PHQ니까 여기 넓이는요 얘는 수선의 넓이였네요. 여기 넓이가 S 세타가 됐습니다. 를 찾으러 가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일단 평행 조건을 먼저 쓰고 싶어. 평행 조건을 먼저 쓰려고 이 선을 조금 바깥으로 삐져나가게 할게.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해서 하면 여기 연결해놓죠. 여기 수직인 건 괜찮지? 이거 지름이니까 길이 좀 써볼까? 여기 2였네. 해놓고 여기 수직인 거 확인했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세타였겠지. 그다음에 이제 평행 조건을 쓴 거예요. 헷갈리니까 지울게. 여기까지 평행 조건으로 각을 찍어놓고 이제 관찰해보자. 이걸 어떻게 쳤지? 근데 넓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거를 표현해 놔야 보여, 그치? 세타 수직이고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 써볼게. 그 위에도 보자. 세타 수직이니까 여기도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겠지? 그러면 아래 만들어질 지름을 뒷변으로 하는 요 녀석 요 삼각형이랑 내가 찾아야 될 S 세타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둘이 닮음이겠다. 그치? 닮음인 상황에서 길이비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일단은 여기가 2고 여기 세타 수직 기준으로 길이를 조금 만들어가면 요 길이는 2배에 요거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사인을 쓰면 되겠네요. 여긴 2배의 코사인이 됐을 거고 아니 위에 있는 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요 녀석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 했고 여기 어떻게 찾지? 안 보이잖아. 얘를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알고 있는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단서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찾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아. 쉽진 않았네. 여기가 불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얘가 현이면 여기 원의 중심이다 쳐보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볼 수 있지. 이거 맞지? 그러면 다시 보자. 지금 이 현과 여기 있던 지름이 평행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수직이어야 맞지? 얘네 둘이 평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연산이 좀 쉬워졌다. 여기를 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세타, 이등변으로 세타, 여기가 2세타인 걸 확인할 수 있지. 하면은 여기 지워버리고. 하면은 이 자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럼 다시 이 자리가 2세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핑크색인 반지름의 길이는 1이지. 다 있어. 2세타 노란색으로 여기다 코사인 쓰면요. 여기가 코사인 2세타입니다. 근데 얘가 수직 이등분선 내리겠지? 현이니까. 그럼 여기도 얘랑 동일하겠지?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러 갈게요. 그쵸. 나는 비례식을 쓸 건데 삼각형 이렇게 하면 ABC랑 이 위에 그려질 삼각형이 PHQ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닮음이 될 거야. 근데 넓이의 비를 쓸 거니까 길이비의 제곱배를 쓸 거야. 그러면 ABC 삼각형에서 빗변 역할을 하는 너의 길이는 2야. 다시 이 삼각형에서 빗변 역할을 하는 건 요 길이야. 하면 4배의 아니지 2배의 코사인 2세타야. 근데 나는 지금 길이의 비를 썼고 얘는 넓이의 비를 말하는 중이니까 여기를 제곱을 시키자. 이러면 비례식이 성립하겠지? 근데 이 넓이 아직 안 보이는데 구하면 되지. 삼각형 ABC 넓이를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 왜 지워봤지? 여기가 2 사인 세타였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길이가 2니까 코사인 세타 쓰면 되지. 이건 괜찮지? 그러면 이 넓이는 2분의 1은 2 사인 세타 다시 2 코사인 세타. 이거는 몰라요. 근데 걔는 4의 코사인 제곱 2세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화면에 연산해놓고 비례식 몇 번 해놓고 이렇게 곱하기 하나 갈게요. 따라서 S 세타는 요거랑 요게 곱해지면 되겠지. 화면은 사인 세타 2의 코사인 세타 요거 쓸 거니까 코사인 2세타의 제곱. 이거요. 다 했다. 어렵다. 마무리하러 갑시다. S세타가 되고요. 여기다 리미트 붙이러 갈게요. 리미트 세타가 4분의 8로 갑니다.
분모는 파이 마이너스 4세타의 제곱이고요. 연산 편하게 하려고 이거 묶어버릴까? 사인 2세타로 바꿀게요. 사인 2세타에 요거 쓰면 코사인 제곱의 2세타. 와, 연산을 할까요? 일단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여기는 90도가 된다, 그렇지? 사인 90도는 1이니까 너는 극한값이 1이니까 뭐 수렴하겠지? 여기에 이거 넣으면 0되고 여기다 이거 넣으면 0돼. 그럼 지금 얘네 둘이 0분의 0꼴이니까 요거만 해결하면 돼. 어떻게 할까? 리미트에다가 이것도 바꿔줄까? 그냥 한번 가볼게. 여기를 2세타 꼴을 좀 맞추고 싶어서 여기서 2로 묶어낼게. 이걸 2로 묶으면 앞에는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가 되고요. 거기다 제곱할 거니까 얘는 4.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내 맘대로 바꿔도 괜찮겠지? 이렇게로 바꾸고 제곱을 할게. 알아보기 좀 편하게 하려고. 세타는 4분의 파이 가는 중이야. 하고 얘는 어차피 수렴할 거니까 나중에 연산을 하자. 지금 얘가 문제거든? 얘가 요 모양 꼴이 되도록 조금 모양을 바꾸고 싶어. 바꾸려고 노력을 해볼게. 그러면 코사인 제곱에다가 여기에 2세타가 있었는데 요 꼴 맞추려고 임의로 2분의 파이 빼고 를 더했어. 여기 내가 좀 어렵게 풀고 있거든? 치환해도 괜찮아. 치환해도 괜찮아. 치환해도 괜찮은데 치환 안 하고 그냥 풀어보려고 그냥 치환할게. 근데 실수하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치환해서 다시 쓸게. 여기 다시 써줄게. 여기가 뭐였더라? 2에 4로 묶었으니까 2세타에 제곱해서 했으니까 2분의 파이 A 제곱 해놓고 여기는 2세타였는데 얘는 어차피 1로 수렴한다 했지? 요거 치환을 하러 갈게. 치환 어디다 할까?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우와. 얘를 2세타 요거를 2세타 빼기 2분의 파이 전체를 뭐라 할까? 뭐 K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4분의 파이로 갈 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K는 0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수렴값 1이니까 그냥 1 써놓자. 하고 리미트 K가 0으로 갑니다 하고 4에다가 K 제곱이 생겼고요. 다시 여기를 바꿀게요. 2세타가 이렇게 내가 치환했으니까 여기를 변환하는 거를 여기다 정리할게. 코사인 제곱에 2세타 자리 요거 이항시킨 거 들어갔으니 K 플러스 2분의 파이고요. 여기서 각변환을 시켜주면 코사인 사인에 마이너스 K로 각변환이 될 텐데 어차피 제곱되니까 양수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치환되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사인에 K에 제곱됐습니다. 요거 이렇게 슉 4분의 1 괜찮지? 극한값이 4분의 1이에요. 오우. 거기다 60을 곱해서 답을 쓰라 했으니까 15를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풀이를 맞추긴 했는데 내가 너무 설명을 짜잘짜잘한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풀이가 좀 길어졌거든? 일단은 이런 거 단어 정리만 잘해주고 비례식으로 안 풀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뭐에서 그렇게 푼 거야? 도형 문제는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야. 풀이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아. 그래서 스스로 조금 고민을 하는 습관이 좀 중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건 도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그런데 이게 어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나 우리 교과서나 수능특강 같이 봤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바라는 방향성은 너희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달달달달 외워서 오는 풀이 필요 없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너희가 생각해서 풀 수 있니? 요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해서 내가 풀었던 문제들 전부 다 약간 미적분 와서
바짝 열심히 한 친구들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수원 수투에 대한 기본기가 좀 있으면, 특히 이번엔 수원이지, 수원에 대한 기본기가 조금 있으면 주어져 있던 수능특강과 교과서 문제는 당연히 했다면 이번 시험 아주 잘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까지 생각해보면 이런 방향성으로 공부한 친구가 많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고 해서 내가 시험 망쳤으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비슷하게 망치지 않았을까? 오히려 최상위권 친구들은 잘 봤을 것 같지만 내가 실제로 경쟁해야 될 중위권 친구들, 그 친구들은 조금 많이 다 같이 좀 망쳤을 것 같아요. 너무 기죽어 있지 말고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마음 다 잡고 남은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